직격탄을 맞은 미국의 시어도 루스벨트 항공모함이 작전 지역인 서태평양에서 괌 기지로 물러났다. 현재 서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작전 투입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항공모함은 중국의 랴오닝함이다. 랴오닝함은 루스벨트함이 괌에 간 직후 중국 칭다오를 출항해 일본 미야코 해협을 거쳐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해에서 며칠간 무력 시위 성격의 훈련을 벌였다. 현재는 남중국 해로가 미아메리카 상륙함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실 랴오닝함은 수리를 위해 항구에 머무르다 지난 2월 또 다른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과 함께 충격을 맞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함에서 모두 감염자가 나왔다. 이에 중국 항모 전력이 한동안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중국은 루스벨트함이 괌에 가자마자 보란듯이 랴오닝함을 출격시켰다. 랴오닝 전단은 수시로 전투기를 띄우며 동쪽으로는 일본을, 서쪽으로는 대만을 겨냥해 힘을 과시했다. 동중국해 일대에는 호위함으로 구성된 군함대를 보내 실탄을 쏘며 강도 높은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미 해군이 사라지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세력 과시에 나섰다. 러시아는 18척의 함대를 꾸려 라페루즈 해협에 22척의 함대를 일본 동부 북태평양 일대에 집결시켰다. 동해에는 미사일 고속장과 초계함, 항공기들이 일본 방공 식별구역을 넘나들며 미사일을 발사하고 폭뢰를 투하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다. 현 상황만 보면 서태평양의 전략적 주도권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항모전단 2개를 비롯한 주요 수상 전투함은 대부분 항구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4월 중순 미군은 돌연 괌에 배치된 B-52H 전략 폭격기 5대를 모두 본토로 복귀시키고 폭격기 상시 배치 프로그램인 CBP 종료를 선언했다. 괌에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던 전략 폭격기들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강력한 전략 자산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괌에 폭격기를 상시 배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바꿔놓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중국은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직격탄을 맞은 미국은 더 이상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일본 도쿄 항공교통관제소 관제구역에 하이퍼 21이라는 콜사인을 사용하는 비행기 한 대가 알류산 열도를 따라 홋카이도 방향으로 빠르게 접근했다. 신원을 묻는 도쿄 ATC의 무전에 하이퍼 21은 미 합중국 공군 소속 B-1B 폭격기라고 답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엘스워스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이대의 B-1B는 편대호 줄명으로 하이퍼 21을 사용하며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공군 기지를 경유해 태평양으로 향했다. 이 가운데 일대는 베링해 일대에서 큰 원을 그리며 선회하다가 알래스카로 돌아갔고 나머지 일대는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으로 향한 B-1B 폭격기는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동해에 진입한 뒤 일본 미사와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미공군 제-35 전투 비행단 소속 F-16C 전투기, 일본 규슈 후쿠오카 현세이키 비행장에서 이륙한 일본 항공자위대 제6 비행대 소속 FAA 전투기와 합류해 기념사진을 찍은 뒤 혼슈를 관통해 도쿄 남단에서 시즈오카 남방 해역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오키나와로 갔다. 나하키지에서 이륙한 항공자위대 제304 비행대 소속 F-15CJ 전투기와 합류해 동중국 해를 선회한 뒤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갔다. 제-35 전투 비행단 F-16은 유사시 본토에서 증원되는 미 항공전력 안내와 북한에 대한 방공망 제압 임무를 맡는 부대다. 항공자위대 제6 비행대는 공대한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대함 타격 부대다. 현재는 88식과 12식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마하 3의 속도의 400km급 사거리를 가진 ASM-3K가 보급될 예정이다.
동행한 전투기 전략의 성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번에 전개된 B-1B 폭격기의 핵심 임무는 대함 타격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2대의 B-1B를 동시에 투입해 알래스카를 기점으로 각기 다른 해역에 보낸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베링해 일대에서 선회한 B-1B는 북태평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던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대한 경고이고, 오키나와 일대로 진출한 B-1B는 동중국 해에서 실탄을 쏘며 무력 시위를 벌이던 중국 동해 함대에 대한 경고였던 것이다. B-1B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 때문에 핵무기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GM-86 운용 능력이 삭제되어 전략폭격기로서 기능을 상실했었다. 한동안 아프가니스탄 등 전장 지역을 배회하다가 폭격 요청이 들어오면 정밀 유도 폭탄을 떨궈주는 폭탄 배달부 신세였다. 그러던 이 폭격기가 지난해부터 최신형 스텔스 대한미사일 LRASM을 운용하는 대한미사일 대량 투발 플랫폼으로 간판을 받고 달았다. 이를 통해 미군의 새로운 강펀치로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체즘 ER을 기반으로 개발된 LRASM은 중국 해군의 현존 대공 방어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에 가까운 무기로 평가된다.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 비행 소프트웨어는 미리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적의 위치와 속도, 항공무기의 사각지대와 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이 대응하기 어려운 비행 코스를 스스로 선택해 접근한다. 적함에 근접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전파도 방수하지 않아 적은 이 미사일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파악하더라도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방해 전파를 방사하거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하면 미사일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최적의 코스를 다시 계산해 피해버린다. 적함에 근접한 LRASM은 자체 시커로 적함을 스캐너 엔진이 있는 연돌 아래 부분이나 지휘부가 있는 CEC 등의 위치를 찾아 1m 이내의 정밀도로 명중하며 외피를 뚫고 들어가 적함 내부에서 450kg에 달하는 탄두를 폭발시켜 일격의 적함을 파괴한다. 필요할 경우 여러 발의 미사일들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상호 교신하며 최적의 공격 루트를 설정하고 각자 타격 지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타격 지점을 분담할 수도 있다. 사거리 역시 엄청나다. 미 의회 조사국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최소 56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함대 방공망 밖에서 발사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B-1B에는 이런 가공할 성능의 미사일이 1대당 무려 24발이 탑재된다. 전미과학자연맹의 군사 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슨 연구원은 B-1B 4대면 96발의 LRASM을 발사해 중국 랴오닝 전단을 일격에 괴멸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고, 중국의 유명 군사평론가 천광원 역시 B-1B와 LRASM의 조합은 랴오닝 전단이 대응할 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중국의 항모전단은 항공모함 한 척을 중심으로 방공호 위함 2척과 범용호 위함 2척, 군수보급함 한 척 등 6척을 표준 편성으로 삼고 있다. B-1B 4대가 동원돼 96발의 미사일을 쏘게 되면 중국 함대는 한 척당 16발의 미사일 세례를 받게 된다. 96발은 일반적인 비스텔스, 음속 대함 미사일 기준 최대 50개 안팎으로 평가되는 중국 해군 항모전단 호위 전력의 동시교전 능력을 2배 가까이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LRASM은 인공지능 요격 회피 기술이 탑재된 스텔스 미사일이다. 단 1대의 B-1B로도 중국 항모전단 각 함정마다 4발의 미사일을 발사에 맞출 수 있으며 052D형 구축함이나 054A 호위함의 레이더로는 이 미사일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항모전단이 B-1B 폭격기의 미사일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LRASM을 탑재한 미군 폭격기가 괌에 있던 시절에는 폭격기가 아니라 괌 자체를 공격하면 됐다.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군의 태평양 전진 기지인 괌을 타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본토로 빠진 폭격기를 때릴 수 있는 방법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밖에 없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택할 수 있을까?